날도 좋은데 그 모히또 가가 몰디브나 한잔 할까? 그것도 좋고. 모히또가 어디요?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센터장입니다. 아무래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겠습니다. 여론을 잠재울 방법을 생각해봐야죠. 일반판의 시작은 안상구의 기자회견 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건물 밖은 대전이고 건물 안은 강남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겨레은행에서 3천억을 불법으로 받아갖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보통 기자회견은 실내에서 하는데 감독은 답답한 게 싫어서 로비같이 넓은 곳을 로케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같아선 저 건물 밖에 보이는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회색 도시의 삭막함을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난 이 장면만 보면 자꾸 치킨이 생각이 나는지. 이 또봉이 통닭은 이 풀샷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 헬리캠을 띄워서 촬영했습니다. 드론이 흔치 않던 시절 항공 촬영은 헬리캠을 사용했는데 안보의 문제로 서울의 사대문 안에서는 항공 촬영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나마 강남이라서 허가 후 촬영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며 제가 걸어왔던 길을 고독하지만 당당하게 그 길을. 이 대사는 이경영 배우의 애드립입니다. 캐릭터 설정을 할 때 고독하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네요. 이 고독한 정의의 승부사 정필우가 내가 잡아쳐넣었지. 나중에 우장훈에게 탈탈 털리고 나서도 허무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졸라 고독하구만. 대학 선배인 신정당 대선 후보 김석의 의원 줄을 타기 위해 경쟁자인 장필우 의원을 파헤치려는 청와대 민정수석. 야, 칼제비가 누구냐? 우장훈이라고 특수부 소속인데요. 경찰 출신입니다. 부장검사는 족보도 없이 악으로 깡으로 경찰에서 검사까지 올라온 우장훈을 장필우 저격수로 내세웁니다. 하여튼 성질도 더럽고 조직에서는 왕따였대요. 경찰 시절 우장훈의 저 빨간 옷은 감독의 무리수입니다. 솔직히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과장을 좀 했다고 하는데 조승우 배우는 입으면서도 좀 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뭘 검찰에 왔어? 그냥 경찰에 쭉 있지? 선배님처럼 훌륭한 검사가 되려고 검찰에 들어왔지 말입니다. 우장훈 검사가 긴장을 해서 옛날 군대 용어를 사용하는데 조승우 배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튀어나온 애드립입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민정수석 역의 김병옥 배우는 한국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씬 스틸러인데요. 앞으로 기대가 커. 조승우 배우와는 영화 클래식에서 뭘 처먹기 이러냐? 너 때문에 우리 반이 기생충 최다 많이 됐어. 백윤식 배우와는 그때 그 사람들에서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정말 대견합니다. 어쩌겠냐. 개 같아도 대한민국은 실력보다 빼기고 줄인데 장피로만 잡아. 그럼 줄이고 빼기고 다 필요 없다. 장피로 잡고 제대로 한번 일어나 보려는 우장훈은 미래자동차 재무팀장이었던 문일석과 접촉합니다. 얼마나 해먹었어? 우장훈 검사가 빡쳐서 테이블을 발로 차는 것은 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조승우 배우의 애드립입니다. 비즈니스를 해야지 왜 술만 처먹고 지랄이야. 조승우 배우는 뮤지컬 같은 무대에서 하는 연기를 많이 해서인지 손 동작도 크고 주변의 소품을 활용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애드립을 많이 합니다. 수사 중인 이 장면에서도 손에 안마손을 들고 있고 안상구와 만났을 때도 저 의수를 들고 있는데 이게 다 주변의 사물을 활용한 조승우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입니다. 조그만 새끼가 오징어를 던지고 있어. 아이씨. 그런데 누군가가 문일석을 납치해 갔습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원래는 진짜로 손을 내려치는 콘티였는데 이 폭력적인 느낌에서 빠져나와 못이 튀어나왔구만. 위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이병헌 배우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안상구의 캐릭터가 더 잘 살아난 듯 하네요. 자꾸 네 집 드나들듯이 할래? 안상구는 문일석에게서 얻어낸 비자금 파일을 가지고 평소 형처럼 생각하고 각별히 지내던 이강희를 찾아갑니다. 왜 이리 신났어? 미래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일. 백윤식 배우의 연기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형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이런 여우 같은 고물 봤나? 봄빛 속에 떠난 사람. 이 장면과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이 노래는 이은하님의 봄비입니다. 안상구와 이강희의 처지를 은연중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독과 배우 모두 만족한 곡 선정이었다고 하네요. 나 한마디만 합시다. 언제까지 회장님 똥구녕만 닦을 수 없는 것 아니오. 웬만하면 조상무가 알아서 하시오.
한 번에 쓰러지지 않고 카메라에 잠깐 걸렸다가 프레임 아웃되는 거는 이병헌 배우의 즉흥적인 연기 디테일입니다. 이 쎄한 장소는 실제로 자동차 도색 공장입니다. 미래 자동차니까 자동차 도색 공장을 로케이션 한 것인데 이 장소가 주는 포스가 조우진 배우의 이 살벌한 연기를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써이고 이거 썰어보고 정신병원에 보내보라.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우리 그럼 한잔 해볼까? 좋습니다. 가자. 가자 지금. 아, 이 불편한 장면은 빨리 지나가야지. 조상무에게 손모가지가 잘린 안상구는 나이트에서 이 손님들 삥이나 뜯으며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한 뒤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주마담을 섭외합니다.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장르는? 복수극으로 가자고 화끈하게. 그리고 자신의 부하였던 박종팔을 장필우에게 접근시키죠. 안상구가 사는 이 고시원의 옥상은 공덕동의 한 건물 옥상 휴게소입니다. 이 영화 이후 포장마차로 변신해서 공덕동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나 했더니 최근 붕괴 위험이 있어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성민과 가가 마음이 약해 많이 놀라실 겐데 어쩌겠노? 갈라면 가야지. 이 장면은 더미가 너무 가벼워서 실제로 무거운 쇳덩어리를 떨어뜨리고 CG로 바꾼 것입니다. 뭐 일이 뭐든 아무튼 뭐 족보도 없는 놈이 출세 좀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지방으로 발령 낸다니까 앞으로 선배님 귀찮게 할 일 없을 겁니다. 권력을 잡아보지 않고 혀로만 핥아본 녀석들이 하는 수사가 다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게 사는 거 아이가? 맞습니다. 아니 이 세 명만 나오면 대사가 다 하나같이 주옥 같네요. 이 영화는 자동차 씬이 많은데 대부분 세트에서 찍었습니다. 실제 달리면서 찍으면 배우들이 연기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대사 오디오 따기도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 통제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요즘에는 세트에서 많이들 찍는다고 합니다. 도화만 주시면 경기도 인근 수만 평의 명의가 형님께로 갈 겁니다. 아 형님, I'll be back. 터미네이터에 출연한 적이 있는 이병헌 배우의 애드립입니다. I'll be back. 재벌하고 대권 후보 언론이라 정의롭다 정의로워. 네 뭔 일석이 알지. 우장훈과의 첫 만남에서 쫄아가지고 도망친 안상구는 이런 곳에 숨어 지내며 주마담으로부터 정보를 듣습니다. 청소라도 좀 하지. 이 씬은 확장판에만 있는 장면입니다. 안상구의 능력상 이런 집에 살만한 사람이 아닌데 미술 감독님이 안상구가 몸을 피해 있다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서 심하게 과장을 해서 세트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까지 붙었는데 괜찮겠어요? 그렇게 안상구가 사라지니까 안상구를 감시하던 최 형사는 쳐맞습니다. 귀싸대기를 맞은 조덕재 배우의 리액션은 연기가 아닌 실제로 맞고 휘청거리는 실제 상황입니다. 박종팔이 몰카를 심어서 선물했던 롤렉스를 다시 바꿔치기 해서 가져오려 하는데 아이고. 실패하는 것 같죠? 잠깐만. 와, 눈에 띄지 않게 슬쩍 시계를 숨기는 배성우 배우의 디테일한 연기. 결국 이렇게 되고 맙니다. 야 썰고 뭐요? 가만 있다가는 뭐 여기저기 막 잘릴 것 같은 생각에 잔뜩 쫄아가지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안상구 어디서 만나? 이병헌 배우가 소주로 가글을 하는 건 옛날에 친구와 술을 먹는데 그 친구가 술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아깝다고 입에 머물고 가글하던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병헌 배우는 이 상당히 무거운 주제의 영화에 휴식같이 잔잔한 웃음을 주고 싶었나 봅니다. 떨어진 폰을 줍다가 걸리는 이 장면도 그렇고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이 명대사도 이병헌 배우의 애드립이었는데 조승우 배우는 처음 듣고 그 별로라고 하지 말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빵 터져서 유머 감각이 뭐 유니크하시네. 이병헌 배우는 합이 짜인 액션이 아닌 이런 막싸움의 액션이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뭘 어쨌길래 놓쳐? 그때 죽였어야 하는데. 안상구 때문에 잘못되면 나 혼자 안 죽는다. 알지. 아니까 내가 지금까지 네가 싼 똥 치워주고 네 똥구멍도 닦아줬잖아. 그러니까 넌 내 뒤에서 평생 똥이나 좀 닦아줘. 이강인은 오 회장에게 장필우를 손절하자고 하는데
디렉션을 따르지 않고 자꾸 지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얼굴에 개기름이 끼고 번들번들하게 나온 것도 욕망에 관한 영화라는 컨셉으로 의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서로 구린 놈끼리 같이 가야지 냄새를 풍겨도 괜찮지 않겠나? 그 깡패 새끼가 손모가지 하나 잘렸다고 그렇게 싸우는 못하냐? 내는 정의를 원한다. 정영이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아, 예. 검사님 지금 들어왔습니다. 안상구의 파일을 찾기 위해 방계장이 나섭니다. 천장에 등 보이죠? 소주 한병 사오라게. 이슬로 사오라게, 이슬로. 후레쉬로. 그 깡패가 이슬이 묻고 싶답니다. 후레쉬하게. 이 모텔의 반투명한 전체 유리도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를 감독이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고만 씨가. 슬리퍼를 던지는 건 조승우 배우의 아이디어였는데 일반판에는 삭제됐습니다. 야, 니 어디 시골에 처박혀 있을 데 없어? 우장우는 장필우의 눈을 피해 본인의 고향집에 안상구를 숨겨줍니다. 이곳은 세트가 아닌 단양의 세안 서점입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이곳이 기억에 남는 곳이었는데 이 서점이 영화 이후에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옛날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면 헌 책방에서 많이 숨겨졌다는 기록이 있어서 헌 책방을 로케이션했다고 하네요. 유연병원은 이 글은 이병헌 배우가 직접 쓴 것입니다. 계획한 일은 잘 되지 않았지만 주마담에게 잔금을 치르는 안상구. 상구 오빠, 우리 그냥 같이 떠날래? 몰디브 같은 데 가서 나랑 모히또나 한잔 하자, 예전처럼.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회장님, 몸 조심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러더만 상구야 차가우게 살아라.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은 게. 안상구는 설득당하게 되고 비자금의 원본 파일을 넘겨줍니다. 그 씨를 그냥 확 그냥 다 넣으라고 밝혔어? 비자금 파일도 출처를 밝혀야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 이 야외신에서는 매미가 이상하게 이병헌 배우가 대사를 칠 때만 울어서 안상구의 대사는 거의 후시로 딴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들은 그때의 감정을 다시 살리기 힘들어서 연기 구단들도 후시 녹음을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뒤통수를 친 게 이강이라는 것을 안 안상구는 우장훈에게 협조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까발립니다. 해안을 주소서.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이 장면은 확장판에만 있는 컷입니다. 결국 고니와 평경장이 만났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감독은 이 두 배우의 연기 호흡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아, 잘 알지. 넌 나를 분명히 원망할 거야. 캐릭터가 기레배. 그 장필호하고 오 회장 똥구멍이나 빨면서 살면 좋아요. 그런 적 없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게. 그런 조폭의 말 한마디에 유력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제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아우 진짜 저런 게 언론이라니. 대단한 개소리다. 혼이 담긴 구라. 그리고 안상구를 도왔던 주마담은 결국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그러게 왜 깡패 새끼랑 붙어먹고 지랄이야, 이씨. 검사 새끼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장검사 눈밖에까지 나게 된 우장우는 그러게 잘하지 그랬어. 아니면 잘 좀 태어나든가. 결국 잘리게 됩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상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지. 아, 나 그렇게 줬어. 내가 북지부 장구 치니까 좋냐고. 그 남은 손은 똥이나 닦으셔. 글 같은 거 쓰지 말고. 이 얼굴에 묻은 색색의 조명은 이곳이 고층이라 옥의 광고판에 빛이 비춘다는 컨셉입니다. 일단은 대금 중수부 보내주십시오. 저기 아니면 친구가 되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장훈의 속셈은 뭘까요? 검사도 잘린 마당에 라인을 바꿔 타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제 저기 오늘은 동지라. 과연 우장훈은 장필우의 라인을 탄 것일까요? 난 자네가 여기 올 줄 알았어. 날 닮았다고 했잖아. 어? 일반 극장판과 디 오리지널에 대한 이야기와 원작과 영화의 싱크로율과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2번 개봉했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내부자들이 개봉을 해서 약 700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한 후 한 달 뒤인 12월 말일에 50분을 더 추가한 확장판인 내부자들 D 오리지널이 또 한 번 개봉을 해서 약 200만 명의 관객수를 더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감독은 극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인물들 간의 관계 설명이 부족해서
확장판에는 인물들 간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해서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인물들 간의 과거 이야기가 풍성해지니 인물 간의 관계가 더욱 설득력이 있고 등장인물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3시간의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확장판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을까요? 기자 양반 영화 좋아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먼저 확장판의 시작은 안상구의 인터뷰로 시작을 하는데, 일반판에서는 사회 고발 영화 같은 현실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확장판은 이 씬으로 시작을 하면서 느와르적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컨셉은 영화 대부입니다. 난 내 손이 좋아요. 안상구는 영화를 사랑하고 예전에 토요명화 겁나게 봤지. 의리와 멋을 중시하는 저는 형님만 보고 갑니다. 낭만적인 정치 깡패입니다.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안상구가 자기 배우를 영화에 꽂아넣는 씬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그는 바지에 주름 잡히는 것이 싫어서 평소에는 바지를 벗어놓고 있을 정도로 멋을 중시한다는 설정입니다. 저 뒤에 걸린 포스터는 스카페이스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비슷한 이미지로 만든 포스터입니다. 여기 영화 제작자로 나오신 분은 나의 결혼 원정기의 황병국 감독입니다. 그런데 감독보다 연기 활동이 더 활발하시네요. 배우는 할 수 없는 너무 사실적인 연기를 하십니다. 연기를 좀 잘하시네요, 연기를. 이거 하나 써이고 이거 썰어보고 정신병원에 보내보라. 안상구가 손이 잘린 후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장면과 병원이 망해서 걸어나왔다는 기자회견 내용도 확장판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퀭한 눈은 렌즈를 끼워서 만든 것인데 이병헌 배우는 렌즈가 많이 두껍기도 하고 처음 사용을 해봐서 연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안상구뿐만 아니라 이강희에 대한 설명도 많이 강화됐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유명 논설 주간인 그는 미안하지만 회사에 반하는 글을 쓸 수 있나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마치 그 행동이 조직의 이익인 양 포장해버리는 인물입니다. 본받아야 돼. 이 글씨는 실제 백윤식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이러니 나라 기강이 서겠나? 팩트에 집중하세요. 팩트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결국은 결론을 정해놓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팩트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담배맛 돋게 만드는 씬은 게리 올드만 주연의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회의실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유재명 배우는 73년생으로 이병헌 배우보다 3살 어립니다. 일반판에서는 이러한 씬들이 편집이 되면서 편집국장 역인 김유성 배우의 분량이 확 줄어들게 됐습니다. 파이터. 다이조부 데스. 그 형님하고 나하고는 글씨기해. 확장판에는 이강희와 안상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과거 씬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조직 생활을 시작한 안상구가 이강희를 만나 여러 가지를 배우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에 안상구는 이강희를 형처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상구 몸의 문신은 전문가 3명이 붙어서 펜으로 3시간 만에 그렸다고 합니다. 너도 성공하고 싶어서 나한테 온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안상구는 그늘에 있고 이강희는 밝게 조명을 쳤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겠어? 공이 뻗지를 않아. 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닐까요? 제 차에 홈만 세트인데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별이 5개. 조국 일보에서 잘린 고기자가 복직을 하기 위해 이강희에게 비싼 골프채를 갖다 바치는 장면이 추가가 되면서 우장훈이 걔랑 술 한잔 해라. 일반판에서의 고기자와 우장훈 검사가 술자리를 갖게 되는 장면에 설득력이 생겼습니다. 못하지 마. 조승우 배우가 실제로 소맥을 싫어해서 배우의 술 취향을 반영해 만든 대사입니다. 영화 말미에 안상구 팔을 잘랐던 조상무가 안상구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도 추가됐습니다. 이 장면은 폭약을 설치해서 실제로 불을 질러 차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확장판의 마지막에는 소름 돋는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해피하게 끝날 듯 하다가 이강희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원래 금방 끓고 금방 식지 않습니까? 관객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느낌마저 들도록 호흡까지 끊지 않고 롱테이크로 표현했습니다. 이 영화는 윤태호 작가가 그린 동명의 웹툰을 영화로 각색했습니다. 이 영화와 원작의 닮은 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장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이 장면은 원작의 대사와 오브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치실 장면을 보고 불편해하는 관객이 많았는데 감독은 관객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며 욕망을 드러내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더 불쾌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아닌데도 이런 실 하나 걸쳐주십사. 뭐 그런 의미입니다. 관객을 불편하게 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이 성접대 씬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장에서 영화를 잘 보다가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나이를 가면 되겠다. 장님은 클럽이 억수로 싫어하니. 드라이브다 드라이브. 이 씬도 원작의 대사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원작보다는 더 관조적으로 보이기 위해 창밖에서 찍는 연출을 했습니다. 야, 너 화장실 청소 했어 안 했어? 어? 안상구가 팔이 잘린 후 위장하고 죽어 지내는 이 씬은 원작에서는 골프 연습장 사무실이었는데 영화에서는 나이트클럽으로 각색했습니다. 무섭네. 병신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까지 해? 무섭지. 그거 몰랐다가 욕을 냈지만. 주은혜와 안상구가 접선하는 이 장면은 장소를 차 안으로 바꿨습니다.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장르는? 복수극으로 가자고 화끈하게. 원작에서는 주마담의 역할이 아주 미비합니다만 영화에서는 비중을 많이 살렸습니다. 감독은 이엘 배우가 이병헌 배우의 아우라에도 눌리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 쪽 따로 취재한 거 있지? 그게 검찰 시각과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 키래. 기사는 검찰 측 보도자료 베이스로 조지라고. 이번에는 검경 좀 빨아줘야 돼. 이 편집 회의씬도 원작의 대사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원작에서는 일반적인 사무실이었는데 좀 더 영화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밀실 느낌의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해처리파라고 신흥 조직입니다. 조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먹 쓰는 친구가 똘똘하게까지 하면 사고 치는 거 아니요? 사고 칠 머리까지는 없습니다. 안상구와 이강희의 첫 만남은 장소와 대사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창밖의 풍경이 CG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한정식 집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낙선제라는 식당인데 저도 닭백숙 먹으러 자주 가는 곳이 장피로 믿어봐. 그 친구가 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장피르고 나발이고 저는 형님만 보고 갑니다. 내 줄이 네 줄이야 임마. 영화에서는 돈다발을 건네는 것을 추가해서 둘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일반판과 확장판 둘 다에서 삭제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까르면 까고 덮으라면 덮는 서울지검 특수. 휴가 가라면서요. 이 장면은 검사가 낚시를 하는 모습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찍었는데 러닝타임의 압박 때문에 아쉽게 삭제하게 됐습니다. 너 이번에 못 잡으면 너랑 나랑 같이 죽는 거야. 부장님. 죽긴 왜 죽습니까? 낚시 후 돌아와서 부장검사와 나누는 대화도 삭제했습니다. 이제 시작할까? 검찰청에 들어온 안상구가 우장훈 검사와 대면하는 씬이 중요할 것 같아서 찍었는데 너무 정형화된 느낌이 들어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 기분이 어때? 정의의 편에선 건달. 내가 화면빨은 겁나게 잘 봤더만. 또한 작전 모의를 한 후 이렇게나 즐거워하는 모습도 그게 흐름상 불필요한 것 같아서 삭제한 것입니다. 자재비 딱 빼고 싹 다 드리고 싶습니다. 누굴 도둑으로 만들어? 진짠데. 박 사장이 안상구의 지시를 받아 장필우의 후원 회장에게 접근을 하고 그 모습을 도찰하는 방계장의 모습도 너무 설명적이라 삭제했습니다. 성명관의 죽음을 안상구가 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장면과 글빨 하나 기똥차구만. 하여튼 잡혔고. 이번 주 토요일? 박 사장아, 시계 밥 줘야겠다. 주은혜와 접선을 하는 모습을 삭제하고 파티는 잡혔고. 이번 주 토요일. 박 사장아, 시계 밥 줘야겠다. 일반판과 확장판 모두 이 대사만 따와서 간결히 표현했습니다. 우검사의 지시로 안상구의 USB를 찾으러 나이트에 온 방계장. 이 장면 전에 웨이터와의 대화를 코믹하게 연출해서 관객이 웃을 수 있는 지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바로 이 부킹을 한번 시켜드릴까요? 이 컷도 러닝타임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저통 빵빵 해들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얍삽한 부장검사가 라인을 타기 위해 똥줄 타는 장면도 삭제했습니다. 이 잔인한 장면은 특수 분장을 해서 손을 자르는 모습과 잘린 손을 땅바닥에 던지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다 찍었습니다. 원래는 훨씬 더 잔인한 장면이었는데 관객의 정신 건강을 고려해서 직접적인 장면을 다 삭제하고 사운드로 표현했습니다. 원래는 우장훈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안상구를 마중 나가서 나누는 대화씬이 영화의 엔딩이었다고 합니다. 넌 나이 어린 놈이 언제까지 반말이냐? 하던 대로 하라며. 이제 검사도 아니잖아. 날씨 좋다. 후회는 없고? 무슨 후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쭉 가도 좋았잖아.
익산의 교도소 세트장에서 찍고 주변을 CG로 합성을 하고 전형적인 두 남자의 뒷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었는데 이 CG가 너무 튀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중에 장소를 바꿔서 재촬영했다고 합니다. 나 대한민국 검사다. 정의롭다. 정의로워. 내가 이두삼이 알고 이두삼이. 주민 여러분, 필로폰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탄의 가래 같은 거고 코카인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님의 은총이야. 그럼 이제 코카인으로 영화 마야광입니다. 영화는 필로폰의 탄생과 일본에서 활용된 예를 들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뿅 가는 이 신기한 약은 태평양 전쟁 중 발명되었다. 이 장면의 BGM은 직소의 스카이 하이를 사용했네요. 필로폰을 전쟁과 경제 발전에 활용한 일본. 일본에서 약이 금지되자 가까운 부산에서 제조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고의 히로뽕으로 일본 열도를 지배한 전설의 마약왕. 그 중심에 이두삼이 있었습니다. 전설의 마야광 이두삼은 실존 인물인 이황순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두삼이라고 합니다. 금 세공업자 이두삼은 선상에서 금 밀거래를 하는 조직 유엔파에서 진품 여부를 확인해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그 자빠지 뭐 부산에 금은빵 몇십 개가 짝살난다. 언제나 반가운 58년 개띠 아저씨. 58년 개띠 똥개 새끼야! 똥개 새끼야! 이두삼의 과거 장면은 송강호 배우의 얼굴을 더 젊어 보이도록 피부를 CG로 보정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영덕 앞바다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찍을 땐 보통 수조 세트에서 촬영해야 하는데 그게 리얼함을 위해 송강호 배우가 직접 실제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요. 사실 위험에 대비해 주위에 잠수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밤바다에 이렇게 뛰어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송강호 배우 역시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여서 너무 무서웠다고 하네요. 유엔파의 뒤를 봐주는 단속반의 비리 경찰 김반장. 세발을 대학물 묻다고. 돈을 세보락하고 말을 걸어보지만 152장이네. 2장은 찢어집고야. 상황 판단력과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꽃값 챙기는 거 잊지 말해. 이곳은 부산이 아니라 강원도 고성의 대진항에서 촬영했습니다. 정겨운 70년대 수산시장의 활기찬 느낌을 그대로 살렸네요. 유엔 대사의 인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금 밀매에 뛰어든 이두삼. 언제나 꽃값 챙기는 게 중요하다던 대사님은 지역 사회를 위해 나눔 봉사도 열심입니다. 저를 들어가야 못된 짓을 해도 티가 안 나는 기다. 젊고 촌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 이상한 반 목티에 반팔티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살면서 참 작하대. 두삼의 아내 성숙경 역은 김소진 배우가 맡았습니다. 김소진 배우는 사투리 연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김해 출신인 송강호 배우가 촬영 전 서울 출신 김소진, 김대명 배우를 데리고 부산 현지까지 가서 며칠 동안 사투리 강습을 했다고 합니다. 연주감 한번 들어볼까? 어이? 이 춤은 송강호 배우가 음악도 없이 즉흥적으로 춘 춤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춤을 춘 적이 있죠. 5년 전 관상에서보다 춤 실력이 더 줄었. 금 밀거래로 본 돈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화목한 가정. 뚜아이 오빠 다 죽게 생겼다. 김대명 배우 살이 좀 쪄있는 상태네요. 이런 몸 상태로 촬영을 시작한 김대명 배우는 이 장면에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동안 약을 꾸준히 해온 두한을 표현하기 위해 촬영하는 도중에 12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 촬영했습니다. 뒤에 쌓여있는 상자들이 전부 실제로 쓰였던 생선 상자라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죽을 죄를 지었으면은 죽어야지. 안 그럴라 이 밥 찌끄레기야. 마치 70년대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 분은 대구 출신 연극배우 79년생 이중옥 배우입니다. 뭘 쳐다봐요. 이중옥 배우는 유호성, 이성민, 강신일, 문소리 등 기라성 같은 배우를 배출한 극단 차이무 출신인데요. 이 영화의 송강호 배우는 차이무의 초창기 멤버이며 김소진 배우와 최덕문 배우 역시 극단 차이무 출신입니다. 주삼이 이거 어쩐 일이고? 부한을 치료하고 나오는 길에 들어온 솔깃한 의뢰. 극이다. 비싼 거야. 이분은 일본 에이전시에 의뢰해서 오디션 비디오를 받아보고 캐스팅한 일본인 배우입니다. 송강호 배우의 엄청난 팬이라고 하네요. 오사카에서 필로폰 운반을 맡은 두삼과 두한. 이 새끼 맹장이 깨졌어?
여기서 제1동포 야쿠자 김순평을 만납니다. 깡패 연기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재문이 형. 아 형님, 저도 요즘 피부 관리 좀 받습니다 형님. 조선거이 제일 좋아. 원래 우리 민족이 손재주 하나 타고났다 이가. 가슴 속에 국뽕이 차오르는 두삼입니다.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떠오른 두삼. 조선서 만들어가 그거를 다시 열로 갖고 와 팔면은 완전 노사시네 노사시. 기수 조직을 일망타진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한편 밀거래 조직을 특별 단속한다는 소리를 들은 유엔 대사는 이두삼 넘겨줄게. 꼬리를 자르고 두삼을 중앙정보부에 넘겨버립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때리면 죽지 않을까? 송강호 배우를 실제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진짜 때렸습니다. 당연히 이 몽둥이는 안전 소품이지만 겉은 말랑해도 휘지 않도록 안에 심지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맞으면 겁나 아픕니다. 너 이 배가 어떤 면줄 알고 삭발까지 달라. 중앙정보부 백운창 실장은 영화 파일 안의 작가이자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감독인 김혜곤 배우가 맡았습니다. 해곤 형님 연기 인생이 좀 험합니다. 야, 이 새끼 당장 집어 쳐넣어버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돌에 맞아 죽고 달콤한 인생에서는 총에 맞아 죽고 아수라에서는 차에 깔려 죽죠. 이 정도면 뭐 처참한 사망 전문 배우인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또 얼마나 참혹하게 죽게 될까요? 결국 밀거래 혐의로 구속된 두삼. 이곳에서 간통으로 들어온 최진필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익산의 교도소 세트장입니다. 니 잘 들어라. 이제 우리 집안은 니한테 달렸대. 원래 우리 집안은 내한테 달렸다. 남편의 출소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숙경. 교도소 보안계장의 집을 찾아가 보는데 내가 수첩 들고 중정 찾아갑니다. 그 남편의 그 와이프라고 김 반장이 그동안 헤쳐먹은 내용이 담긴 수첩을 들고 협박합니다. 너는 인자 폐병제이다. 와, 협박이 이렇게 효과가 좋네요. 돈 보고 모르겠고 뭐 쳐보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씨 자택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효화무, 용만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용만호라면 미군 함정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그 배. 우린 그막 배만 빌리고 상부 상조하면 된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에 쓰인 중앙정보부의 배가 밀수에도 관여했다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만든 설정입니다. 오늘 나오는 거 맞나? 두부 식었다. 출소하자마자 아내도 만나지 않고 두삼이 향한 곳은 버스 터미널입니다. 이 씬을 찍기 위해 전라도까지 왔네요. 이곳은 벌교 공영버스 터미널에서 찍었습니다. 내 니를 유경수 여사 알지? 유경수 내 끈을 만들어줬구만. 에이!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감옥에서 알게 된 용팔이파 최 부장의 집. 이제 우리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수출 금자탑을 세워야 될까 이거.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애국아 이거.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대사인데? 아, 애국이 별겁니까? 예? 일본으로 히로뽕 수출 해가 다 뽕 쳐맞고 예? 오줌 질질질질 싸면서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최 부장의 소개로 알게 된 마약 감식과 서상훈 과장. 봉제는 봉하면은 아마 첫 뽕한 날 내 말 뜻을 알게 될 기다. 이두삼이 결국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복선으로 깔아놓은 대사입니다. 뽕 만들 교수는 구했나? 김순평에게 들었던 백 교수를 섭외했습니다. 뽕을 이 땅에 뿌리 내리신 당군 할배 같은 분이시다. 여는 왕문호 영화 한번 해봐라. 이 대사는 대본에 없던 애드리브입니다. What can I do for you? 송강호 선배가 갑자기 영어를 해보라 하니까 박지한 배우가 센스 있게 받아친 대사라고 하네요. 테스터스 조이스 커피 한 잔 다 온나? 테스트스 초이스. 이 대사 역시 송강호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대사락 합니다. 송강호 배우가 촬영 순간순간 인물들에게 캐릭터를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이두아이라고 내 사촌 동생인데. 니도 영어 좀 하자. 예. 앉았어. 자. 그렇게 시작된 마약 수출 금자탑 프로젝트. 이 몽타주 시퀀스에 깔리는 메인 테마곡은 신중현 님이 작곡하고 김정민 님이 부른 바람입니다. 백 교수가 마약을 제조하는 이곳은 실제 돼지 축사에서 촬영했습니다.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빨래 집게로 코를 막는 건 송강호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설정입니다. 그렇게 좋은 물로 만들어진 양질의 필로폰이 쇼단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사업은 성공적인데 역시나 돈의 분배에 문제가 생기죠. 최진필이가 관리하는 장부가 따로 있다. 이거 주판을 새로 튕겨야 되겠는데. 니네 새끼야 내 아이는 바로 콩밥이야.
그래서 두삼이 이번에 찾아간 사람은 부산 최대의 범죄 조직 보스 변기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니고 조성강. 고마 금은방 하는 게 안 낫겠나? 아들 돌만지나 만지는 게 딱 아이가. 조우진 배우는 대구 출신으로 사투리 연기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살이 좀 나. 답답하노. 조폭 보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최익혀 할말 봤으면은 제일부터 해야 될 거 아이가? 예? 이 아니고 이두삼. 고배의 오야붕 중에 오야붕이 조선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야붕을 만나기 위해 고베를 향하는 두삼과 두한. 마치 진짜 일본 같은 이곳은 군산의 리버힐 관광 호텔입니다. 부산から来たイドサムでもう一人がイドファンです。 상대 조직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두삼. 마치 진짜 일본인 같은 이 할머니는 키가 매우 작은 보조 출연자를 찾아 캐스팅했습니다. 이 액션씬의 음악은 액션이라기보다 일종의 모험극처럼 느껴지는 음악을 깔았다고 합니다. 칼에 찔려가면서까지 고베의 오야붕을 구해낸 두삼. 고베 클럽 중앙의 폴댄서는 실제 일본의 전문 폴댄서를 섭외했습니다. 오나 메데타이 이슈니 너무 야나이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두한은 약에 취해 있고 두삼은 돈에 취해 있습니다. 이혼하자. 실종됐다는 사유로 이혼하고 남의 신분증으로 다시 합치자는 기가 막힌 창의력을 가진 이두삼. 니는 아니 나 한 남자랑 살기엔 너무 아까운 여자아이가.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마약 단속반에 새로운 인물이 부임되어 왔습니다. 이도삼은 그 마산 교도소에서 그 폐병으로 나와가 아마. 두한과 두삼의 존재를 알게 된 인구는 조성강까지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기회에 야구자랑에서 그냥 싹 다 잡아쳐 넣읍시다. 내 오늘 밤 tequila 가는데 우리 두아이 좀 부탁합시다. 여의도 구사장 한번 찾아가 봐라. 와, 정말 한시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쉼없이 움직이는 모호망 이두삼인데요. 말년엔 한 곳에 갇혀있다는 설정과 대비되도록 구도를 잡았다고 합니다. 수사망을 피해 서울의 구사장을 만나러 온 두삼. 미국은 그 시절이 최고였어요. 누나들이 사랑이 넘쳤어요. 청나라는 아편으로 망했는데 미국은 안 망하네. 예술가들한테 이거 필수예요. 예술가적 기질이 넘치는 구사장. 햇살 좋은 날 두삼이 준 약 한 발 꼽아봅니다. 밝은 대낮과 대비되도록 필로폰 투약법을 보여주는데요. 아무 여과 없이 더 센 장면도 많이 찍었는데 순화시켜 편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백 교수에게 배운 마약 제조법으로 구사장 소유의 제약회사에서 약 제조를 시작하는데 청출어람 했는겨. 이제 다시 볼 일 없겠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선 국가적 사업으로 실제 제약회사에서 제조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만든 설정입니다. 부사장이 벌이는 향락의 사교 파티. 와, 완전 난리도 아니네요. 이 화려한 곳이 이 영화에서 가장 비싼 세트라고 합니다. 이 춤은 당시 유행했던 버블 댄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엔 전문가가 없어서 일본에 실제 전문 댄서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유독 두삼의 눈에 띄는 여자가 있는데요. 정확히 내가 지금 저 여자랑 자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혜정 수양딸. 가짜 신분으로 정화에게 접근해보는 두삼. 2002년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 만난 두 사람.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아저씨 죽어. 100%. 2006년 괴물에서 남매로 등장했죠. 내일 언제쯤 시간 되십니까? 이번엔 애인이 되겠네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를 꼬실 땐 역시 벤츠입니다. 벤츠로! 우리 연애나 합시다. 정말 딱 질색인데 돈만 많은 거. 라고 하더니 바로 친해진 두 사람. 이 장면은 펄프픽션을 오마주한 것 같네요. 각하와 조국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조국 드립치며 명예욕을 드러내는 두삼. 이곳은 평창동의 어느 저택에서 찍었습니다. 수출력 군이시네? 전일만 반장님의 색다른 모습. 아유 제가 누굽니까? 전일반. 전일반합니다. 여자 배구 선수단 후원부터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도 담배를 이렇게 맛있게 피울 수 있었네요. 타고난 사업수단을 가진 정화의 아이디어로 뽕의 브랜드까지 박습니다. Made in Korea? 일본과의 배구 친선 경기를 통해 일본 금배지와 만나는 자리. 뭔 더러운 짓을 해도
아무도 못 떠들게 하면 되는 거야. 약이 잔뜩 담겨있는 불상을 선물하고 환심을 사는데요. 어머구나 때로나. 진 회장 역은 일본 배우 와타나베 테츠입니다.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하나비, 감독 만세 등에 출연했죠. 한국 영화로는 유지태 주연의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에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어이 구덕이, 주삼을 알아보고 접근하는 백 실장. 그때 바닷물에 폭탄 넣어서 염장을 했어야 됐나? 해곤 형님,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네요. 지금까지 이두삼의 모험극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부터 영화는 필름 누아르의 느낌으로 톤이 바뀝니다. 이두삼이 아이고, 이번엔 벽에 갈려버리고 말았네요. 지금부터 우리는 의형제다. 영화 남극 일기에서 송강호 배우와 처음 만난 윤재문 배우. 이후 우아한 세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도 만난 적이 있죠. 당연히 나한테 넘겨줘야지. 내가 네 위인데. 첫살인 이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뭐 한다고 그 비싼 걸 처먹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첫 봉을 빨아버리고 마는 두삼입니다. 송강호 배우는 당연히 약을 해본 적이 없으니 이 연기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실제 필로폰 경험자와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사람마다 약을 했을 때 오는 반응이 천차만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만의 상상으로 명품 약반 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감독은 진심으로 궁금해서 이런 연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호 형님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진 않고 슛이 들어가면 즉흥적으로 감정을 끌어올린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안 처먹은 우리들끼리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실제 마약반에서 자꾸 정보가 새어나가니까 쌀가게 안에 사무실을 만들어 위장한 채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쌀가게를 마약 말고 진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을 상징하는 방직 공장으로 바꿔 설정했습니다. 뭐 깜짝아 주여 씨 뭐고 이거. 쇠파리 역은 이서환 배우가 맡았습니다. 근데 최진필이 나가게 보니까 이제 이두삼이한테 붙어가. 소품을 이용한 연기는 이서환 배우가 스스로 설정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2004년 뮤지컬 노틀담의 꼽추로 데뷔한 이서환 배우. 영화와 연극, 드라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게이 아니죠? 아우 씨만 좀 아니잖아. 이제 진짜 거부가 된 이두삼. 부산 밀락동에 대저택을 소유하고 이곳에서 마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밀락동에 재벌들이 소유한 별장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큰 밀락동 산 1번지 별장에서 두삼의 실존 모델이 된 인물이 검거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동네 사람들은 이 큰 별장에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두삼의 방 한켠에 자리 잡은 CCTV 모니터들. 당시에는 CCTV를 보기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요. 실존 모델의 별장에도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군경까지 사들여 아지트를 지켰다고 합니다. 실화 바탕으로 고증을 통해 만든 방이긴 하지만 마치 영화 스카페이스를 오마주한 것 같은데요. 지하에서 약을 제조하고 환풍기를 통해 연기가 밖으로 배출됩니다. 실존 모델이 된 인물의 별장에서 냄새를 숨기기 위해 정원에 장미를 심어 재배했다는 사실을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기계 소음을 숨기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건 역시 누가 사는지 모르는 집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음악이 크게 들렸다는 당시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재현했다고 하네요. 실존 인물 검거 당시 별장에서 한국에서는 보기도 힘든 최고급 오디오 장비와 수십 장의 레코드판이 발견됐다고 하죠. 그렇게 물 좋은 부산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널리 퍼져나가고 두산의 집에는 현금이 쌓여갑니다. 여기저기 바카스 먹듯이 약을 먹을 수 있던 시절. 실제로 당시 남포동 유흥가에서는 길거리에서 주사기가 빈번하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실존 모델이 된 인물 역시 완벽히 신분 세탁을 한 뒤 여기저기 후원도 많이 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가며 사회적 지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편 조성강에게 부탁했던 동생 두환은 약에 찌들어 있습니다. 촬영을 하는 중에 12kg을 감량해 약에 찌든 두환을 표현하는 김대명 배우, 종순이 역을 맡은 허가윤 배우, 아이돌 걸그룹 포미닛 출신인 그녀는 2011년 드라마
빛과 그림자로 연기에 도전한 후 2015년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2에서 홍민아 역을 맡았습니다. 이제서야 두환을 찾은 두삼. 조성강 역시 약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몸이 안 좋아진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이 돈내 빼고 여산 대가리 굴리다가는 앞으로는 대가리 만질 일 없을 기다. 한편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러 가는 숙경. 그 배울 만큼 배운 분이 찹싸이가 먹고. 모던한 이미지의 정아와 대비되도록 숙경의 고전적인 미를 살렸습니다. 여기 오는데 사람들이 절 안 해요? 유경수여서 살아 돌아온 줄 알고? 이 장면 전에 숙경이 들어오자 정아가 위아래로 훑어보는 장면이 삭제되는데요. 숙경은 이미 그때 벌써 졌다는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하네요. 간통으로 콩밥 먹었으면 내 배가 이미 콩밭이야 씨! 배두나 배우는 송강호 선배에게 본인이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이 대사를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지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내연녀에게 대차게 당한 숙경. 김소진 배우는 숙경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본인이 너무 초라하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분노를 폭발시킨다는 설정을 하고 더 센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니노 그 욕심 때문에 망할 게다. 원래 쌍싸다구 설정은 없었는데 촬영 전 송강호 배우가 김소진 배우에게 쓱 가더니 내가 따귀를 한 대 때릴 테니 넌 2대를 때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겁나 세게 쌍싸다구를 날렸습니다. 저기 쳐들어가지고 지금 미친 아저씨예요. 이 컷은 사실 싸다구 장면을 촬영하기 몇 달 전에 찍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으로 만든 연기입니다. 송강호와 촬영을 하면 어떻게 찍어도 편집할 때 잘 붙는다는 영화판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편집할 때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영화 밀정의 김지훈 감독은 촬영할 때 뭔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모를 때는 송강호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찍어두면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내가 야구로 망가지는 놈은 여러 봤거든? 몸 상태와 대비되는 의상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영화 초록물고기가 생각나네요. 그럼 알면 인사를 해야지 쉬워. 왜 인사 안 해? 시켜. 영화계 대표 순둥이 김대명 배우.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게 다 내가 해준 긴데. 순둥순둥 하다가 카메라만 돌아가면 눈도 같이 돌아가서 연기했는데요.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서 똘끼 가득한 목소리 연기를 시작으로 끊지 말라니까 이씨. 왜 사람 말하는데 막 끊고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나? 방황하는 칼날, 해빙 등을 통해 인상 깊은 또라이 연기를 선보였죠. 감독의 전작 내부자들에서 고기자 역을 맡은 후 감독과 두 번째 작업입니다. 오이. 별이 5개. 두한과 인구가 파놓은 함정 수사에 딱 걸린 두삼. 원래 콘티는 두한이 옆에서 흐느끼고 있다는 설정이었는데 또 강호 선배가 쓱 가까이 오더니 그냥 미친놈처럼 웃어보는 건 어떠냐 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감독 역시 그게 낫겠다며 바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밤에는 뽕 만들고. 전생에 같이 춤추던 사이였던 두 사람. 가뜩이나 겁없는 두삼은 이젠 뭐 검사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습니다. 검사님 앞에 1억 보재기 딱 내놔비면 검사님 어찌할 깁니까? 금방 검사님 머릿속에 팍 지나갔는데 뭔가가. 약을 지속적으로 해와서 몸 상태가 망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을 더 창백하게 보이도록 분장했습니다. 야, 대한민국 검사야 이 X야. 각동원 배우가 연기한 조범석 검사와 비슷하면서 다른 김인구 검사. 어디 검사 어깨에 손을 대고 지랄해 이 개새끼. 야 제이켜. 김인구 검사 역시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나라와 견해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범죄자는 귀빈석에 거만하게 앉아있고 검사는 밑에서 그를 보고 있는 아이러니를 표현했습니다. 이곳은 세트가 아니라 실제 부산에 있는 구덕탕이라는 목욕탕에서 촬영했습니다. 마치 진짜 사탄 들린 것 같은 우진 형님의 미친 연기가 진짜. 너 사탄 들렸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어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발사한 총탄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뉴스를 보게 된 두삼. 돈으로 만든 이 수첩은 더 이상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자꾸 범죄와의 전쟁이 생각나네요. 이게 뭔지 아나? 에?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부야. 10억짜리. 그리고 약업 씨는 이 시련을 버틸 자신도 없죠. 슈베르트의 마왕이 흘러나오고 강호 형님이 영혼을 갈아 만든 약반 연기를 선보입니다. 약에 취해 환청이 들린다는 설정입니다. 마음 잡고 사는 내가 착하게 사는. 갑자기 연극처럼 카메라를 보며 하는 연기는 감독도 생각하지 못했던 송강호 배우의 즉흥 연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80년 그렇게 여기저기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더니 이젠 세상과 단절된 채 별장에 틀어박혀 약에 찌들 대로 찌든 두삼입니다. 돈 따윈 관심도 없고 철조망에 집착하고 있네요. 사냥개는 잘 훈련된 착한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송강호 배우가 원래 개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옆에 있으니 얼굴에 공포가 좀 실렸다고 합니다. 김일성이가 무장 공비를 풀어가지고 결국 생각나는 건 가족분. 정수 바꿔라. 정수. 하지만 숙경은 김인구 검사에게 협조합니다. 숙경 니한테 에이씨. 한 손으로 계속 책상을 잡고 있는 건 송강호 배우가 설정한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CCTV가 중심도 아니고 이거. 이 씬은 실제 사건의 체포 과정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대문의 모양과 문을 따는 방법까지 고증을 통해 똑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사건에서도 범인이 총을 쏘며 저항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특공대에게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약 한 발 꼽으며 총격전을 준비하는 두삼. 총격전 중 개 한 마리가 총에 맞는 것까지 실제 사건과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다행히 총을 맞고 죽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고증을 통해 실제 사건을 완벽히 재현한 이 씬은 아직도 최고의 총격전이라고 회자되는 스카페이스의 총격전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감독이 전작 내부자들에서 안상구 사무실 벽에 스카페이스에 나왔던 포스터를 비슷하게 만들어 붙여놓을 정도로 이 영화의 팬임을 감안하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두삼 총 내려놔. 더 이상 짓밟히고 싶지 않아. 실존 인물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어깨에 총을 맞고 살아서 검거됐다고 하죠. 이두삼 씨. 아니 총 맞아가지고. 이 대사는 송강호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그만 깨어납시다, 이두삼 씨. 두삼에게 돈 받아 먹은 공무원들과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잡혀 들어가네요. 이 신문의 사진들은 당시 신문을 그대로 사용할 순 없어서 거의 비슷하게 촬영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존 인물 이황수는 검찰에 협조하고 징역 15년, 추징금 3억 4,6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진짜 주역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이두삼의 얼굴이 대조되도록 디졸브를 깊게 물렸습니다. 이두삼 사건 이후로 대검의 마약과가 따로 신설되었다. 이 장면 이후 출소한 뒤 반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엔딩이 대본상에 있었으나 너무 자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시대극이니까 이 시대에서 끝내야 할 것 같다는 의미로 송강호 배우의 야릇한 얼굴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조금은 아쉽지만 역시나 우민호다워서 좋았던 영화 마야광이었습니다. 김인구 검사가 왜 이렇게까지 이두삼에게 집착하는지, 김순평, 조성강, 이두환 등 두삼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인물들의 서사까지 좀 더 표현이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부자들처럼 마야광, 디 오리지널을 바라는 건 저뿐인가요? 죽고 싶냐? 일단 버러지 같은 새끼 옆에 두고 정치하시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제발 각하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우민호 감독의 욕망 3부작 중 마지막을 장식한 2020년작 남산의 부장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로 향하는 대통령. 실제 당시 대통령 의전 차량인 캐딜락 플리트우드 68 리무진 모델입니다. 정말 어렵게 당시의 차량과 같은 모델을 대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나라가 잘못되면 다 죽는다. 실존 인물인 제8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모티브로 만든 배역 김규평은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각오는 돼 있겠지.
원래 이야기의 시작인 미국 하원의 청문회부터 시작하는 시나리오였는데 1차 시사 이후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을 반영해 처음부터 사건 당일을 보여준 후 40일 전으로 플래시백 하는 방식으로 재편집했다고 합니다. 1960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담긴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혼란했던 시기,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대통령이 된 박정희. 그렇게 시작된 제3공화국은 한국 최초의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를 설립합니다. 프롤로그에 나오는 사진들은 전부 실제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실제 미국 워싱턴에 가서 국회의사당 외경을 촬영하고 실내는 실제 당시 청문회 장소를 똑같은 규모로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그 냄새나는 썩은 권력의 맨 끝에 있는 한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레지던트 박! 코리아 게이트의 핵심적인 증언을 하려는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 무려 6년 3개월이라는 대한민국 정보기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관장을 맡아왔던 제4대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을 모티브로 만든 배역입니다. 사실 이 청문회는 12.6 사건보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압축하기 위해 40일 전으로 각색했다고 하네요.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비극으로 만들고 있는 자입니다. 이 대사 이후 더 많은 대사가 길게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삭제했다고 합니다. 북한 김일성이다 안 할 도발을 말이야. 이 나라 전직 정보부장이 했어. 제3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을 모티브로 만든 배역 곽상천. 이희준 배우는 감독이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해보겠다며 무려 25kg 증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살이 찌면서 호흡과 발성이 달라져 연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경술국시야 이거는. 무엇보다 걸음걸이에서 캐릭터가 부각돼 좋았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성민 배우 박통 분장이 대박인데요. 엄청난 싱크로율로 감독과 모든 배우, 심지어 이 얼굴을 만든 분장 실장까지 놀랄 정도였다고 하네요. 특수분장 귀를 붙이고 잇몸에 틀을 넣어 입이 좀 튀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분장 티가 나지 않도록 CG로 한 땀 한 땀 리터칭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성민 배우는 살을 좀 더 빼지 못한 게 아쉬웠다고 합니다. 잇몸에 틀을 넣어 발음이 새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미국 가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경호실장은 가서 일 봐. 주춤거리는 표정과 자세는 차갑고 무거운 이 영화를 환기시키는 이희준 배우의 연기 디테일입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소품 하나하나, 바닥 카페트까지 미술팀의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미국으로 날아간 김규평. 실제 미국 워싱턴 공항에서 촬영 후 CG로 옛 공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호실장이 꽉꽉이라며 쩔따구랑 중성 경쟁한다고 너도 참 고생이 많다. 곽상천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 차지철은 예비역 중령 출신이고 김재규는 예비역 중장 출신입니다. 분필이라면 중령과 중장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실 텐데요. 육사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차지철은 심지어 8살이나 많은 김재규를 엄청 갈궜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재규는 육군사관학교 2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너도 나처럼 그냥 똑같이 당한다 너. 이 영화를 왜 만드냐는 김소진 배우의 질문에 감독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는데요. 무겁고 차갑고 건조한 이 영화에 배우들의 연기가 부족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해 가장 연기 잘하는 사람만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배우의 조합을 만들려고 했다는데요. 그 덕에 이병헌 배우와 곽도원 배우가 첫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책 쓴다면 내놓고 가깝게 용수 빌어. 그거 내놓으면 나 죽지마. 안 내놓으면 진짜 죽어. 협박하네. 이병헌 배우는 곽도원 배우의 메소드 연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해서 매 테이크마다 다른 톤을 연기하는데 그게 다 박용각 캐릭터 그 자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박 부장이 심여사가 아니었으면 못할 일을 감히 저질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은 CG가 아닌 실제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바로 옆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나 진짜 억울해요, 김 부장님. 내가 미국 유학 가서 어떻게 러비스트 됐는지 잘 아시죠? 코리아 게이트 때의 로비스트 수지박 톰슨과 김영욱과 공조한 재미 언론인 줄리 문을 조합해 만든 데보라 10역의 김소진 배우.
역시나 감독이 의도한 대로 이병헌 배우와 김소진 배우의 첫 연기 호흡입니다.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는데 난 고향을 못 가네. 나쁜 여자도 돈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데보라 심에게 박용각 감시를 맡기는 김규평. 김 부장, 내가 이걸 왜 널 줬을까? 캐릭터에 완전히 녹아 갑자기 훅 들어온 곽도원 배우의 즉흥 연기. 갑자기 얼굴을 들이대서 이병헌 배우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나는 죽어도 너한테 죽지는 않을 거거든. 그걸 또 NG가 나지 않게 이렇게 받아주는 연기 장인 이병헌. 너 이하고라고 들어봤냐? 오셀로에 나오는 이하고? 박통이 중앙정보부를 불신해서 따로 만들었다는 스위스 비밀 계좌 전담 이하고. 사실 당시 대통령이 따로 정보기관을 만든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누군데? 몰라. 이하고는 박통을 향한 김규평의 의심만 심어줄 뿐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맥커핀으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전두혁이 박통의 금고에서 금괴와 계좌 목록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보면 전두혁이 이하고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너하고 나하고 그냥 무슨 짓한 거야, 규평아. 이 장면은 미국 촬영 당시 카메라 문제로 스케줄 안에 다 찍지 못해 한국에 와서 스태프들이 크로마판을 들고 따라다니며 찍은 후 합성한 컷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 신전이지 이게? 사실 이곳은 부산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미국에서는 계단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산 외대에 있는 계단에서 찍은 후 기둥과 동상, 배경까지 CG로 다 심었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왜 했어? 목숨 걸고 왜 혁명을 했냐고. 이 둘이 함께 5.16 군사정변에 가담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김규평의 실존 인물 김재규는 5.16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도 사실 같은 육사 출신의 비슷한 나이였을 뿐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전주 야외 세트장에 만든 세트라고 합니다. 외부와 실내까지 전부 연결되도록 아예 건물을 세트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우리 오랜만에 막사로 한잔할까? 박 전 대통령의 막걸리 사랑은 유명하죠. 막걸리와 사이다의 비율이 중요해. 이 씬은 원래 대본에 없었는데 현장에서 만들어낸 씬이라고 합니다. 그때 먹었던 막사가 정말 맛있었어. 두 인물의 좋았던 시기를 보여주자는 이병헌 배우의 아이디어였죠. 아노코로와 요가타. 주권 침탈의 현장 보여? 청와대 집무실을 도청한 미국 CIA. 대한민국을 얼마나 졸로 봤으면. How could they bug an allied nation's leader? 다들 아시겠지만 병헌 형님은 사실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문법은 정확하되 발음은 딱딱한 80년대 한국의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Maybe we should tell the UN about President Park's Swiss bank accounts. 야 이씨. 영화 마스터에서는 필리핀식 영어를 구사한 적도 있는 병헌 형님. Your city, many crimes. I'm sorry, but true. 서울 한복판에 탱크가 돌아다니는 비현실적인 장면. 박 실장이 각할 지킨다고 또 탱크를 돌린 모양입니다. 이거 하지 말랬지? 너무 비현실적이라 마치 CG 같지만 실제 탱크를 구해와 촬영했습니다. 이곳은 동대문 세종대왕 기념관 앞입니다. 탱크는 왜 도는 건데? 그런다고 각하 권위가 올라가? 한편 곽상천에게 지휘봉을 하사받은 보안사령관 전두혁.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서현우 배우는 실제로 머리를 거의 다 밀고 그 위에 가발을 써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기했습니다. 실제 차지철과 전두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네요. 아니 내가 각하한테 전 장군을 보안사령관으로 추천했을 때 말이야. 그 김 부장이 엄청 반대를 하던데.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탱크 한 번만 더 돌리면 탱크로 경호실부터 뭉개버릴 줄 알아. 알았나? 곽중령. 육사시험에 낙방해 꼴랑 중령으로 제대한 곽상천을 제대로 까내린 육사 출신 김규평. 각하가 국가야. 김 부장이야말로 자기가 할 일을 정확히 몰라? 그거 써 있잖아 대문 앞에. 음지에서 지랄하고 양지를 뭐 어쩐다. 개씹새끼 꽉꽉이 너 내가 오늘 청와대 뒷마당에다 묻었으니까. 당시 경호실장과 중종부장의 대립은 청와대 안에서도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과의 인터뷰 때 듣기로는 마치 6.25 전쟁을 방불케 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초딩처럼 싸운다는 설정을 하고 서로 감정을 끌어올려 애드립으로 싸웠습니다. 이희준 배우는 찍을 땐 몰랐는데 집에 가서 보니 목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하네요. 야 우리도 저 남산 쳐들어가자.
안 되겠다. 돈가스 맛 좀 한번 보자. 당시에는 아직 남산의 돈가스가 유명해지기 전이었습니다. 박용각의 모티브가 된 김영욱 전 중종부장의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대사입니다. 분명 원고를 회수했는데 발표된 박용각의 회고록. 잡지가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상처날까봐 조심히 던졌지만 한 번에 오케이가 났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어! 왜 내가 내부동을 파? 황당한 건 박용각도 마찬가지. 김 부장이 설마 나 엿먹이려고? 김 부장이 왜 또라이 짓을 해? 그 자식도 정신 차려야 돼. 각하는 이 인간 살려두질 않아. 삼선 계열을 반대한다고? 박통과 박용각의 과거 좋았던 시절. 과거인데 곽도원 형님이 더 늙어 보이는 건 혹시 현역에 있을 때가 더 힘들었음을 표현한 걸까요?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폭력으로 일궈낸 삼선 개헌. 좀 살살 했어야지. 왜 날 또 나쁜 놈 만드냐고. 너 그렇게 사람 쥐어 패고 무사할 줄 알았어? 참, 할 말이 없네. 돈 보따리 내놓고 퇴근해. 이 씨는 실제 남산에 남아있는 옛 중앙정보부 안기부 건물이었던 서울특별시청 남산청사에서 촬영했습니다. 규평의 공간은 그의 날카로운 신경을 표현하는 듯한 무늬의 대리석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이병헌 배우가 실존 인물이 법정에 선 영상을 보고 머리를 쓸어 올리는 게 마치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그의 심지가 보이는 것 같아 그 행동을 그대로 따와 설정했다고 합니다. 여기 중정이야. 죽었다 치고 더 말해봐. 워싱턴에서 박용각을 도청했다는 임 교수. 김승훈 배우는 영화 덕혜옹주에서 박정희 역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나? 날? 박용각 도청에 이어 이번엔 본인 도청을 의뢰한 중정내 곽상천의 뿌락지 유동훈의 존재를 알게 된 김규평. 지금은 파리 대사관에 있습니다. 워싱턴의 함대형이 파리로 보내. 여기서는 내가 너무 곤란한데. 주불 한국대사와 접선 중인 유동훈. 실제 파리의 세느 강가에서 촬영했습니다. 미 하원 의원 방한 축하 파티가 열리는 미 대사관저의 연회장은 세트가 아니라 이천의 사우스 스프링스 CC의 클럽 하우스라고 합니다. 당시 미 대사관저가 한옥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비슷한 곳을 헌팅했다고 하네요. 역시 미국 대사관 자리가 제일 명당이야. 이런 장면을 보면 명백한 필름 누아르 같네요. 역시 누아르 장인 우민호 감독. 주불 한국대사 윤태호는 박용각을 파리로 불러드립니다. 이곳은 당시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파리의 방돔 광장입니다. 자국의 영화도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 곳인데 실제 역사를 다룬 한국 영화라고 이례적인 허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 씨는 원래 방돔 광장에 있는 리츠 칼튼 호텔에서 찍으려 했는데 호텔의 허가를 받지 못해 옆 건물에서 찍은 후 CG로 입구를 바꿨다고 합니다. 각하가 그랬대요. 더 이상 박부장하고 싸우기 싫다. 거울에 비친 카메라 역시 CG로 지웠습니다. 진짜 그랬대? 김규평이 염주를 차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사실 김재규는 11.6 사건 때까지 종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교에 입교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이병헌 배우 역시 항상 염주를 차고 다니는데 촬영이 끝나면 본인의 염주로 다시 바꿔 찼다고 합니다. 늦은 밤 규평을 찾아온 박통. 내가 언제 끝날 것 같아? 점점 초췌해져 가는 박통의 얼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늙어 보이도록 흰머리도 많이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박 부장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박용각에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는 박통. 김규평이 완전히 나가리 된 것 같네요. 침대 귀퉁이에서 불안하게 자고 있었다는 디테일한 설정. 규평 역시 전화 벨소리에 놀라는 장면을 바로 연결시켰습니다. 결정만 내려주십시오. 결국 친구인 용각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규평. 나보고 박 부장을 유인해라. 김 부장 완전 양아치네. 찻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 대화는 전부 다 후시로 녹음에 입혔습니다. 아 씨발! 김 부장만 다른 색의 넥타이를 하고 있다는 깨알 같은 디테일. 판돈 다 걸지 말랬지? 큰 모자 때문에 조명이 들어가지 않아 촬영 감독은 난감해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오히려 얼굴이 어둡게 나온 게 심리를 표현하는 것 같아 더 좋았다고 합니다. 첩보 영화의 여배우는 섹시해야 한다는 첩보물의 클리셰를 벗어나 중성적인 캐릭터로 디자인해 현실감을 더 살렸습니다. 결국 데보라 심의 도움으로 박용각을 납치한 함대용. 세상 초라해 보이는 그의 발은 이후 결말에 대한 복선으로 설정했습니다. 내 구두 못 봤어? 구두가 없네. 실제 사건이 벌어진 후 신발도 못 신고 밖으로 나왔다고 하죠. 아니, 사람을 분쇄기로. 당시 실존 인물 김영욱은 프랑스에서 실종 처리됐는데요. 2005년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권총사살 당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전직 중종요원에 양계장의 분쇄기로 갈아 당무위로 줬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만 증거가 부족해 그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하네요. 부마 민주항쟁이 벌어진 1979년 10월 16일. 야당과 대화로 부셔야 합니다. 유신 정권 타도를 외치고 경찰서에 불을 질렀어. 참모총장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고 보니 서울의 봄에서는 이성민 형님이 참모총장 역을 맡았죠. 다시 보니 느낌이 좀 묘하네요. 참모총장이 대답을 못하자 이때다 싶어 치고 나오는 전두혁. 1공수여단을 부산에 보내면 조기 진압이 가능합니다. 개봉 당시 이 영화를 볼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기업령 선포해. 그 자식이 가져간 돈은 제발 내가 달란 거를 가지고 와. 판단력이 흐려진 박통의 욕망을 채워주는 건 곽 실장입니다. 비오는 밤, 박통은 곽 실장만 궁정동으로 부릅니다. 진짜 힘들어서 난 신음소리인데 감독은 애드리브인 줄 알고 너무 좋아했다고 하네요. 지 친구도 죽일 새끼야. 내가 뭘 믿고 옆에 돌아?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곧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눈과 안경에 맺힌 빗물. 연출도 대단하지만 이걸 표현해내는 배우의 연기가 대박인데요. 연결을 맞추기 위해 얼굴에 계속 물을 뿌리며 찍었다고 합니다. 아니, 얼굴에 계속 물을 뿌리는데 어떻게 이런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감독은 눈 밑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고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병원 형님은 달콤한 인생 때부터 화를 내거나 긴장하는 연기를 하면 눈 밑이 본인도 모르게 떨렸다고 하죠. 마그네슘 부족도 연기로 승화시키는 아무래도 부산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트 안에 있는 헬기 모형 안에 들어가 연기한 후 창밖은 전부 CG로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4.19 때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Park is finished. Prepare for the next step. 부마 항쟁 대책 회의 중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실존 인물인 김재규의 증언에 의하면 이 대사는 11.6 사건 당일 한 발언입니다. 아카가 남아있으래! 자리도 없어!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 실제로는 전화통화로 퇴짜를 맞고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박 전 대통령의 생전 마지막 행사였던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실제로 한숨도 못 자고 초췌한 모습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남산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은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날이 10월 26일로 같아서 한 설정입니다. 참모총장 연락해. 서 있는 자세가 불안해 보이는 건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연기입니다. 일렬로 쪼르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원래 연애 공간은 연못이 보이는 1층이었는데 이 계단을 살리기 위해 2층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계단도 원래 나선형이었는데 각진 계단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오늘 이 자리는 김 부장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자리야. 뭔가 의미심장한 박통의 대사. 한편 영문도 모른 채 옆동에서 규평을 기다리고 있던 참모총장. 내가 금방 끝내고 올 테니까 먼저 내려와서 식사하시죠. 사건 이후 이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12.12 군사 반란의 희생자가 되고 말죠. 영화 제목대로 역대 남산의 부장들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박용각과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을 모티브로 한 김계훈의 사진도 걸려있네요. 거사가 끝나면 참모총장을 데리고 남산으로 가서 군을 장악한다. 실제로는 거사를 치른다고만 하고 후속 계획은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똑똑한 애들로 2-3명 준비시켜. 암살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음을 2-3명이라는 대사로 표현했습니다. 실제 정미영 배우가 부르는 노래를 동시 녹음으로 땄습니다. 밥 먹었어? 먹은 뭐. 궁정동 안가의 경호는 경호실이 아닌 중정에서 맡았다고 합니다. 경호 요원들은 밥을 먹고 있어서 작전을 실행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카카,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실제 상차림을 고증해 똑같이 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각하가 제게 물으셨죠. 김대령 어떡할까? 사실 5.16 당시 김재규는 준장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군사 정변에 가담하지도 않았죠. 이딴 버러지 같은 새끼 옆에 두고 정치를 하시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이 유명한 버러지 발언은 여러 사람의 증언이 엇갈려 실제로 김재규가 한 말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합동수사본부가 사건을 조작하던 중 추가된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죠.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이 조사 과정 중 같은 대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중간에 총이 고장나고 불이 꺼지는 것까지 실제 사건을 그대로 고증했습니다. 차에서 사탕을 먹고 참모총장에게도 권했으나 쎄함을 감지한 총장이 몰래 버리는 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남산입니까? 6번입니까? 대사 없이 차가 유턴하는 걸로 표현했는데요. 실존인물 김재규는 6번으로 가는 바람에 체포되고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김재규는 왜 중정이 아닌 6번을 향했을까요? 과연 남산으로 갔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김재규가 6번을 향했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감독은 역사적 미스터리를 영화가 규정짓게 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자, 첩보와 느와르를 담은 시대극 남산의 부장들이었습니다. 물론 역사를 영화로 배우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런 시대극이 있기에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